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대 52강은 좀 야베 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셈과 야벳과 함을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아들이 이제 퍼지면서 인류의 지금의 인류를 형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마국 전쟁을 주도하는 이제 야베 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공마국 전쟁은 이제 메시아 나라 끝에 일어날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쟁을 이렇게 곧 메시아에게 그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족의 어떤 분포와 이 초기 이동에 대해서 배웠고 또 구스족의 위치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스 함족은 이제 요 가나안 넷째 아들 그다음에 둘째 아들 미스라임 여기 붓 셋째 아들 그다음에 구스 첫째 아들이죠. 이게 처음에 여기 중심부에 위치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요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요쪽까지 여기 에티오피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스 지역이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군이라는 이렇게 민족의 어떤 가까운 혈연끼리 지역군을 이루면서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도 이제 여기에 이제 초기에는 중심부에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각각의 그 아들들이 이러한 이제 위치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여기 스바라든가 여기 하윌라라든가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이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센타특강 19강에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 31장을 이제 근거로 해서 레바논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저기죠. 이렇게 터키 아라라산 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 레바논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거는 특별히 이제 강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에스겔서 31장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 바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도 같이 보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네 개의 강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러니까 비손강이라는 거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땅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넷째 강 요 유브라데스 강 알죠, 그죠? 그리고 아수르 동편에 이제 강이 흐르니까 서편에 있었던 이렇게 아수르가 있었으니까 니누에가 있었으니까 히데겔이 또한 우리가 그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강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비손강하고 여기 이제 기혼강을 잘 몰랐었는데 잘 봐요. 그러니까 요 하일라가 누구예요? 구스의 둘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스바고 둘째 아들이 있었던 곳이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하윌라 구스 지역이 있었던 데가 이곳인데 이쪽 지역이 이제 하윌라가 있었던 지역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스마엘 족속이 하윌라 땅에 이렇게 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쪽 하윌라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비손강이 흘렀고 구스강도 이쪽 지역 이쪽 구스가 있었던 이쪽 지역에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이렇게 흘렀다라고 이렇게 두 강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흘렀고 이 두 강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렀다. 여기 레바논이 이렇게 에덴 동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 터키 아라랏산 근처라든가 이쪽에는 구스 지역이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그 야베 쪽 지역의 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스 지역과 하일라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구스권 내에 같이 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쪽 그 터키 이렇게 그 이쪽 북쪽이 아니라 이렇게 에덴 동산이 이렇게 터키 남쪽까지 되는 레바논 이쪽 지역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스가 요 아래쪽이니까 두 강도 요 두 쪽으로 흘렀다. 요 나일강이야. 요 상류가 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이렇게 강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구스족의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대략 알게 됨으로써 이렇게 에덴 동산의 이렇게 위치도 이 어떤 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대략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레바논 지역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어에 들어가서 노아의 후손 야벳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BC 4세기에 이제 6세기 때 기록한 이제 역대상이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역대상은 요 창세기 기록을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뭐 특별히 다른 자료는 있을 수 없고 그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야벳의 아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됐을 겁니다. 그리고 셈도 그렇고 저기 그 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요한 아들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딸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도 주요한 아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하여튼 고멜과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그렇죠. 요 뒤에 고멜의 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야한의 아들, 여기 야완의 아들들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기띔과 도단님이라. 그래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역대상 기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표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제 저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바과 도말과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 창세기는 요 리밧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나중 기록으로 디밧으로 했으니까 요 리밧이 더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야완의 아들 요 부분에서 그 여기 다시스 나오잖아요. 다시스. 근데 요 창세기 기록은 달시스라고 나오잖아요. 리을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로 역사 속에서는 요 다시스가 더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 달시스나 다시스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부분들 이제 오면서 이제 표기하면서 좀 이렇게 그 변경이나 누락이 또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이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야벳족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발칸반도,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저기죠. 이쪽 여기에 이제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그 방주가 내리고 그죠. 그래서 요 그 야베 쪽은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또 이쪽 조지아로도 올라갔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카사스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그 어떤 인도 유럽
어족의 그 중심 그 근원을 여기 이제 코카사스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속사에서는 알겠죠. 하여튼 이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쪽 서쪽으로도 해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과 요 유럽 지역, 지중해 북부 지역, 동부 북부 지역으로 야베 족속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기 핵심부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핵심부는 이제 초기에 그 함과 셈이 이렇게 이쪽 지역에 이렇게 그 제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그 땅을 다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함족은 이쪽으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차지해 들어가고 또 그 저기요 그 셈족은 아람과 아수르라든가 이렇게 또 이스라엘 민족해서 요쪽 지역에 이제 그 셈족의 어떤 그 터키 남부 지역과 해가지고 하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그 셈족이 거했다. 처음에는 그 이쪽에 또 이렇게 함족과 셈족이 이렇게 혼혈이 되고 또 이렇게 각각의 다투는 그러한 또 이러한 지역이었죠. 요 지역과. 근데 이제 야베 쪽은 이쪽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에서 막 다퉜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일찍이 이쪽 땅으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그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그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 이제 그리스인들도 야베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문화를 유럽의 시온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는 원래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도 있지만 원래 소아시아 지역과 그 앞에 섬들이 원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인들이 그러니까 처음 야베 쪽 여기가 이제 여기가 원적이에요. 그리스인들의 원 어떤 지역인데 조금 그 이쪽에서 그 이쪽 지역까지 이제 확대된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제 철학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저기도 요 터키 소아시아 이렇게 이쪽 해안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죠. 그 번성했죠. 그래서 요 그 페니키아인들도 터키인 혼혈로 이제 그 그리스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유럽 전 어떤 인종으로 페니키아인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 역사에 있어서 그렇죠. 하여튼 그 오리엔트라는 말이 빛은 동방에서 나왔다라고 했듯이 요 그리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도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로부터 이제 문명이 이렇게 또 이집트 문명하고 같이 전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야베 족속이 이동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라틴족, 그리고 또 슬라브족, 그리고 북유럽, 노르만족 등으로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족속들이 다 이제 야베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베 쪽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9장 이제 26절에서 27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한다.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이렇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럼 셈의 장막이 무엇이냐? 그 메시아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베 쪽이 어때요? 경제적으로 세계를 리드해 왔잖아요. 그죠? 그리스 문명, 또 로마 문명, 그리고 서유럽 문명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를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야베 쪽이 유럽 쪽이 이렇게 세계를 리드해 왔고 또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죠?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노아의 축복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야베 쪽이 이 유럽의 이제 순수 야베 쪽뿐만 아니라 비주류 야베 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야베 쪽은 이제 여러 민족과의 혼혈이 심했던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람과 셈의 첫 아들이죠. 알람과 야베 쪽의 혼혈이 페르시아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리적으로 이제 고립이 됐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엘람이 여기가 이제 셈의 그 큰아들이 여기 엘람 지역에 거했거든요. 여기 엘람 지역에 거했는데 여기 이제 둘째 아들 그 레든가 여기 아람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살았죠. 또 이렇게 셈은 근데 여기에 살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야베 쪽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혼혈이 이 엘람족과 혼혈이 되면서 이쪽 아리안을 형성을 해요. 셈족과. 그래서 여기 이란 이쪽 그그서 동남부로 좀 이동해서 아리안족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서 요 또 그 인도까지 이제 아리안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 유럽 어족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그 초기에는 그 여기 셈에 이제 이렇게 같이 혼혈이 됐지만 문화적으로 더 이제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안족 그러니까 이란과 그 인도도 저기죠. 이란과 인도도 이제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이란이라는 곳이 또 인도라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란이 이쪽으로 좀 여기가 자그립 무슨 산맥인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산맥이 쫙 있고 또 여기도 산맥이 있고 또 위에도 산맥으로 딱 있어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문명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방어하기에 굉장히 이제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 폐쇄된 지역이라서 굉장히 그 순수한 이렇게 그 민주 그걸 나라를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든가 뭐 그리스 여러 가지 저기 속에서도 어떤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도도 그렇죠. 인도도 밑에가 다 바다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의 그러한 이제 저기였죠. 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인도까지 진출했다. 기원전 20세기 정도에 그 인도까지 진출했고 인도 유럽 어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비주류 그러니까 순수 야베시는 이제 지금의 유럽 인종이 된 것이고 이제 비주류 야베신들은 그 혼혈을 통해서 셈족이라든가 함족의 혼혈을 통해서 이렇게 그 페르시아 또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스키타이족 셈족과의 혼혈을 통해서 스키타이족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쪽에서 이제 셈족과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혼혈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이쪽에 완전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이쪽 중앙아시아 서부 쪽에서 이제 스키타이 민족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번성을 했다. 요건 스키타이 민족은 비주류 야베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키타이 민족의 여러 가지 역량이 또 이렇게 동북아시아까지 이렇게 신라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오늘은 야베 쪽 이러한 주류와 비주류 두 개의 이렇게 야베 쪽이 있는데 이제 비주류 야베 쪽은 이제 혼혈이 이렇게 되었고 이런 중심적으로 중앙아시아족의 스키타이족 또 인도족 그 다음에 페르시아족 메데 페르시아족이 이제 비주류 야벳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메시아 나라 끝에 메시아를 배신할 이제 야베 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마국 전쟁을 일으켜 메시아에 대항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대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닷물에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랑하시는 성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요 세 개의 그 성도들의 그 진들을 또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여기 바사가 페르시아 아니에요. 그죠? 비주류 야베인들도 참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 구스와 붓 함족이잖아요. 그죠? 함족도 이 반란에 참여한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렇죠. 도갈마 족속은 누구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지 도갈마 족속은 고멜의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도갈마 족속은 극한 북쪽의 이제 유럽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제 극한 북쪽의 유럽인들까지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와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곡이라는 인물이 이제 리더, 대장이 돼서 반란자의 수괴가 돼서 이렇게 야베 쪽을 이끌고 오고 또 이렇게 그 비주류 야베 쪽과 함족과 이렇게 연대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도성들을 이렇게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때 평안히 거하던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반란 주도자의 이름은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마곡 땅의 곡이다. 근데 이 마곡은 누구예요? 야벳의 아들 중에 하나가 곡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죠? 메섹도 누구예요? 그 아들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야벳의. 그죠? 로스와 두발이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살펴보면은 두발도 나오죠. 두발이 누구예요? 요 야벳의 아들도 두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섹도 이렇게 야벳의 아들이었다. 두발도 그리고 요 마곡도 이렇게 두발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이제 큰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멜의 큰 또 아들인 도갈마도 이렇게 다 참여하고 이러니까 다 이제 야벳 족속이 다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을 선두로 해서. 그래서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도 참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 어족 중에 이렇게 극한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도갈마다 족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야벳의 여러 아들들을 이렇게 여러 이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이제 그 견해들도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지역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대략 이제 그 이동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형제끼리는 또 비슷하게 같이 또 살았고 또 이렇게 고멜의 후손들은 또 고멜의 후손대로 이렇게 그 유럽 지역에 살고 이렇게 야와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스 지역 중심으로 또 살고 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주류 야베 쪽 페르시아족도 이 참여하게 된다. 이 반란에 구스와 붓족도 함족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셈족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곡마곡 전쟁의 곡의 반란,
곡이라는 인물의 반란 전쟁에 이제 셈족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라비아족들도 아랍족도 셈족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니까 이러한 아라비아족들도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이러한 족속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스겔 또한 이제 에스겔 38장, 39장 공마곡 전쟁을 이제 지금이 일어날 전쟁으로 설명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요 공마국 전쟁은 메시아 나라 끝의 전쟁이고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성전 건립이라든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은 곡은 극한 북방에서 오는 자다. 야베족 가운데 이렇게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 북방왕 옛날 셀루쿠스 왕조 지역에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지역에 그 북방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방왕 여기 이집트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의 남방왕의 예언의 작동이 다시 작동하면서 이 북방왕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곡이라는 인물은 야베 쪽 속의 극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다. 유럽 지역의 극한 북방왕에서 오는 자가 이제 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곡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 나라 그때의 마지막 때에 나올 존재가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구분해서 별개의 전쟁으로 전개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한 오류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보면은 19장을 통해서 보면은 저기죠. 여기 38장은 우리가 보았고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렇죠. 여기 이 39장도 두발 왕 곡에게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38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8장과 39장이 같이 하나의 그 전쟁이지 곡의 전쟁이지 이걸 별개로 해서 39장은 뭐 메시아 나라 끝에 그 적이고 38장은 지금 곧 일어날 3차 세계 대전이다라고 이렇게 전개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은 이제 오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에스겔서 38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스바와 드단 다시스 이게 누구예요? 다 이게 아랍 쪽이잖아요. 아랍 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셈족은 참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야베 쪽이 주도를 하고 함족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그리고 비주류 야베 쪽도 참여를 하죠. 함족도 참여를 하고. 근데 이렇게 셈족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금과 은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그러니까 메시아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극한 북방에서, 그러니까 극한 북방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곡이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리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스바와 드단 다시스 이렇게 그 말한 것처럼 아랍 쪽 이렇게
그리고 이 38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랍족을 비롯한 셈족은 그렇죠. 우리 동이족도 셈족이죠. 셈족은 이 반란에 참여하지를 않는다. 이 명단 등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야베 쪽, 순수 야베 쪽이 주동을 하고 비주류 야베 쪽과 함족이 합세해서 이렇게 메시아에게 대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좀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야베 쪽은 이제 동부, 북부 지중해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류 야베 쪽은 혼혈의 과정을 거쳐서 페르시아, 인도, 즉 아리안족을 형성하고 또 스키타이족이 또 이렇게 비주류 야베 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셈족과 같이 이렇게 저기 한 거죠. 이렇게 혼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아리안, 인도 이렇게 다 혼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 쪽이 간 지역과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이제 함족이 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셈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야베 쪽은 노아의 축복 예언처럼 셈의 장막, 즉 메시아의 장막에 거주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 문명을 주도했고 진짜 광대하게 되리라고 한 이 축복 예언처럼 진짜 야베 쪽에 어떻게 보면 인류사가 야베 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아를 이렇게 출현시키는 그러한 이제 공헌을 했지만은 뭐 세계사적으로 어떤 문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공헌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함족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 바벨탑을 건설하고 또 여러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장악하면서 또 이제 저기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띈 것이 함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주류 비주류를 막론하고 리더 고개 메시아 반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메시아 나라 끝에 그러니까 함족도 반란에 참여함을 알 수 있고 또 특히 셈족은 이렇게 고개 반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큰 특색이고 이제 셈족 가운데 우리가 또 그 후예인 동이족이 또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